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미 수어 통상조약과 보빙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미 수어 통상조약은 말 그대로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을 맺은 그 조약을 말합니다. 1882년에 맺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다음에 1883년에 우리나라에서 보빙사가 미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보빙사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전에 1876년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실까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는데요. 불평등 조약이고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맺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통상을 맺게 되고 일본하고 거래를 맺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된다. 수신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외교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본부를 배우고 와라라는 게 수신사입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수신사가 파견을 가게 되는데 우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2차 수신사. 자, 김홍집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그때는 고종 황제가 아니었죠. 고종 임금이었죠. 고종 임금이 수신사로 김홍집을 도쿄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은 청나라가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청나라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청나라에는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쯤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세력을 굉장히 키우더니 러시아에서 남하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따라서 러시아는 청나라는 큰일 난 거죠. 러시아가 침략을 하게 되면은 동아시아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남하 정책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를 이용하자.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을 이용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황준헌이라는 사람을 일본 청나라 관리입니다.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이용장의 수혜였습니다. 그 사람을 김홍집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에 여러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걸 바로 우리는 조선책략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조선에서 전략 너네 살아남으려면 전략을 이렇게 짜라. 아니면 책략을 이렇게 짜라. 방책을 가르쳐 주마. 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조선 책략은 수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험에 단골 출제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조선 너네 살아남으려면은 청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왜냐하면 청나라는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통상을 맺고 우리나라 관리가 왔다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와가지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가 개항을 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지금 무역과 그런 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자, 그런데 청나라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개 외에도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상대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세고 러시아가 청나라로 남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청나라와 일본, 조선 세 나라의 힘으로는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네 청나라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해라. 그리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플러스 저기 미국이라는 굉장히 큰 나라가 있는데 그 큰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되라.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견제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 책략이고요. 김홍집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묶어가지고 조선으로 귀국할 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관리들한테 그 책을 나눠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고 조선 사람들도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조선하고 통상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을 수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중간에서 누가 다리를 놔주냐?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나라가 다리를 놔주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에서. 청나라도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러시아가 청나라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으니까 그걸 저지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관리를 마건충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 사람은 청나라에서도 그 보기 드문 인재예요. 그 사람은 한자를 굉장히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면서 또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조약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나라 관리가 우리나라 그때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모든 거를 다 쓰는 시대였죠. 한자로 종이에다가 내용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원하는 내용을. 조선은 이런 거를 원한다. 그거를 마건충한테 딱 보여주면 마건충이 딱 보고 한 다음에 그거를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마건충한테 얘기하면 마건충은 그 얘기를 듣고 한자로 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관리한테 보여주면은 우리나라는 그걸 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는 아주 웃긴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많이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맺게 됩니다.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미국이 도와준다. 최우선적으로 미국이 위급할 때 우리나라가 최우선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혜국 조약.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특히 이제 무역에서 용어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최고로 혜택을 받는 나라에 준하는 대접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혜국 조약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얘기를 했다고 쳐요. 10만 원을 매달 주기로 했어요. 그럼 미국은 기분 좋아. 나 우리 10만 원씩 받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뭐 독일 같은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나라한테는 예를 들어서 영국한테는 한 달에 2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너는 왜 쟤네들한테는 20만 원 줘? 우리나라한테는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20만 원 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2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혜국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우리나라는 철도도 깔아야 되고 전기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발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영향을 그런 이익을 줘야 다른 나라한테 줄 때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혜택을 우리나라한테 최고로 주기로 했잖아. 우리가 다 가져갈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조항이 두 번째 조항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미국이 좀 미안하니까 좀 우리나라 편을 좀 많이 들어준 건데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러면 통상을 할 때 무역을 할 때 그러면은 관세를 줄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한테 물건을 팔 게 뭐 있겠어요. 뭐 집신을 팔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사물화된 조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불평등 조약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조약이기도 합니다. 그 조약을 1882년에 인천에 있는 지금 자유공원에 있는 그곳에서 맺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날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물론 청나라의 중재로 했지만 청나라도 다 속셈이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빙사는 보답할 보자, 빙자는 방문할 빙자라는데 저도 한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답하는 의미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통상을 맺어줬으니까, 수호 조약을 맺어줬으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런 속셈이었지만, 그런 겉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속셈으로는 뭐냐면은 미국에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청나라에서 그렇게 중재를 할 만큼 힘이 센 나라인지 직접 관리를 파견을 해가지고 한번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오려는 그런 큰 속셈이 있어가지고 민영익이라고, 그 당시에 민비 또는 명성황후라고 하죠. 그분의 조카를 대표로 하는 차절단을 꾸려가지고 제물포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에 도착을 한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또 배를 타고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요코하마에 한 달간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코하마에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요코하마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한 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총 2달 동안의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음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